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과 남편과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사연을 써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명절이 좀 색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소위 이혼 위기의 가족이었거든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보내는 매 순간이 절실하고 소중하지만 특히나 명절은 그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주고 딸도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줄 때는 너무 행복해서 코끝이 찡해진답니다. 이렇게 다정한 가족이 왜 위기를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짜르르해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니 힘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선임이었는데 워낙 나긋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탓에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혼자 착각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친절하고 나긋한 사람이었던 거 있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른 친구들도 저 형은 왜 여자친구가 없지? 나 같으면 고백한다. 야 서진이 너 고백해봐. 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남편을 좋아했죠. 그때 저는 마음을 들킨 듯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걸 본 친구들은 놀리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혼자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일하러 가는 길이 어찌나 설레고 좋던지 쉬는 날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대형 호프집이라 주말엔 더 바쁘고 매일 밤늦게 끝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남편 덕에 견뎠죠. 시험 때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었던 이유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여전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친절했고 저는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한 친구가 남편에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짜 미안한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좋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을 당한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다시 고백을 했지만 그때도 역시나 거절을 당하고 울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군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한 상태로 매니저 역할을 하느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더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좋기도 하면서 걱정도 됐습니다. 한 번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거절을 당했다고 하니 저도 거절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조심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쉽게 감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암암리에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먼저 진이야 괜히 애들이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에 속상해하지 마. 내가 미안하다. 라며 웃는데 와락 눈물이 흘렀습니다. 21살의 제 눈에 24살의 남편이 왜 그렇게 어른스럽게 보이는지 어리광이 부리고 싶기도 했나 봅니다. 오빠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 또 감추려고 했는데 다 아는데 오빠만 모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던지 왜 와서 사람 마음을 더 흔들어요? 쑥덕거리는 다른 사람보다 오빠가 더 나빠요. 라며 돌아서 화장실로 가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며 잡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둔했나 봐. 얼마 전에 선미가 그렇게 그만두고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수습한다는 게 진이에게 상처를 줬네. 진짜 미안. 화 많이 났어. 라고 하기에 이러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갑자기 그만두진 않을게요. 라고는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고 저는 모른 척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 회식이 잡혔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다며 먼저 가려는데 다른 친구가 잡으면서 야 이따가 가. 다들 너랑 민석 오빠 눈치 보잖아. 라고 하기에 자리만 지키다가 가야겠다 싶어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남편은 웬일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본 적 없이 취한 모습이었는데 하필 저와 집이 같은 쪽이라 제가 취한 남편을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 딴에는 저와 남편이 해결보라고 분위기를 만든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같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남편은 풀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진이야 미안해. 근데 사실 나 너 좋아해.
그런데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 내가 널 못 잡는 거야. 미안하다. 라며 흑흑거리며 울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택시가 잡혀 남편을 먼저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그제야 온몸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다음 날은 가게가 쉬는 날이었기에 혼자서 배시시 웃으며 미친 애처럼 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고 뭐고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가슴이 뛰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출근을 해서도 남편 얼굴도 못 보겠고 실수도 많아져 잔까지 깨트렸습니다. 수습을 하면서도 허둥지둥 거리느라 손도 베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야, 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심해. 가서 손부터 치료해. 라며 못 만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멀리서만 보고 가까이 오진 않더니 무심히 약과 밴드를 전했습니다. 받아서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이따가 끝나고 같이 가. 라며 은근히 속삭이더니 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문도 엉망으로 받고 서빙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머릿속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가게는 문을 닫고 저희는 일을 끝냈습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다시 택시를 잡으러 섰습니다. 남편은 나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야. 이제 복학을 해야 해서. 진이처럼 학교가 가까우면 계속 하겠는데 난 학교가 좀 멀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만두고 연락해도 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남편은 웃으며 제가 탈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더 챙기고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티를 내고 챙겨서 다들 저희가 사귀는 줄 아는 친구들도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저희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제게 이야기했던 날짜에 정말 그만두었습니다. 송별회를 하면서도 저희는 전과 다를 것이 없었죠. 그때도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가끔 남편이 자신의 일과를 알려주는 문자나 보내면 답장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연락인 줄 알았고 유난히 더 잘해주는 남편의 모습도 미안해서라고 생각했기에 의미를 두지 말자고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렸습니다. 집에 가서 언니한테나 털어놓으며 울고 그랬으니까요. 남편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러다 보니 송별회에서도 침착하려고 애를 엄청 썼습니다. 일부러 술도 안 마시고 정신 안 놓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에 회식 때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진 않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제 옆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자리가 파할 때쯤에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지그시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송별회가 끝나고 택시를 잡으러 가서는 오늘은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줘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손잡을 때부터 이미 정신이 없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영부영 택시를 함께 타고도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집 앞에 내려 저희 아파트까지 걷는데 남편이 내일부터는 전화 자주 할게. 문자도 자주 보내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연락에 집착하더라. 연락 많이 하고 싶었는데 참느라 혼났어. 너는 어떤 편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사귀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진 남편은 우리 만나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며 대묻더라고요. 저는 연락만 하신다고 그래서 라고 했더니 남편은 으하하하 웃더니 내가 혼자 너무 앞서갔구나. 미안. 나는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본 게 그런 뜻이었거든. 너무 시큰둥해서 마음 졸였는데 진이는 아직 우리 사이가 애매했구나. 진이야. 너만 괜찮으면 나 너 만나보고 싶어.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마음 가진 건 너가 처음이야. 우리 만나볼래? 라며 말하면서 웃음을 참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린애가 어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하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뒤에서 혼자 엄청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풋풋해서 청춘 드라마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은 진짜 부지런히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았던 남편의 모습보다 더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만둔 가게를 저 혼자 한 달은 더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미술학원 보조 강사를 시작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게는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다니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늦게 끝나는 저를 학원 앞으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사들고 겨울엔 따뜻한 음료를 사들고요. 그리고 저희 집까지 천천히 걷는 게 저희의 평일 데이트였습니다. 그때 서로의 취향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모습까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누나 한 분과 아빠, 엄마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서로 말없는 가족이라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하고 얼마 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말고는 잘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니랑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는 일이며 아빠가 연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듣다가 진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더 사랑스러운가 보다 하며 웃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냥 남자라서 가족하고 어색한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누구네 집에는 아들만 있어서 집이 정막 강산이라 심심하다고 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저희 사이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항상 자상했고 저에게 뭐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미대 특성상 과제가 많아 작업이 많으면 학원 일이 끝나고 잠도 못 자고 해야 했는데 작업을 집에서 할 수가 없어 학교로 돌아가 하곤 했거든요. 그럴 때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간식을 사다주고 가곤 했습니다. 과 친구들이 배달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야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며 돈이 왜 이리 많아? 부잣집 아들인가? 좋겠다. 난 또 밤샌다고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가 같았는데도 항상 제가 먼저였고 저를 배려해 뭐든 스케줄을 맞춰줬습니다. 언니는 야 처음에는 이상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완전 진국이다. 너 이 사람 잡아.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해? 라며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 크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웃었죠. 당장 제가 취직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시기라 언니의 그런 말들도 그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자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차이로 제가 먼저 발표가 났는데 남편은 본인 일보다 더 기뻐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마음 졸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맞추느라 손해를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 합격 발표가 나고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이제 더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흔히들 남자친구가 가끔은 밉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웃고 즐겁게 만나는 사이였죠. 그래서 자연히 결혼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참 철없고 어린 마음의 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각자 회사에서 대리까지 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애도 열심히 했죠. 남편을 만나 데이트하는 시간이 정말 쉬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 인사도 자연히 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님은 못 뵈었지만 누님은 한번 밖에서 우연히 뵙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어찌나 어색하게 구는지 저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라 가족 소개를 안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건 가족마다 사정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앞에서는 너무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아무 생각이 없던 것도 같습니다. 그냥 남편이라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연애 기간도 길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도 청첩장을 내밀며 너는 언제 해? 날 곧 잡지? 내가 플래너 소개해줄까? 하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내심 곧 프러포즈 하겠거니 싶었습니다. 너무 울면 어떡하지? 라며 혼자 상상하며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10주년 기념일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주면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도 한강 유람선을 타고 불꽃놀이를 보면서도 제 목에 예쁜 목걸이를 걸어주면서도 남편은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국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제가
오빠, 근데 뭐 빠진 거 없어? 설마 프러포즈도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놀란 듯이 프러포즈? 난 그냥 기념일이라. 미안. 결혼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우리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까. 라고 말하며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결혼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나랑 이렇게 연애만 할 거야? 오빠 나랑 같은 집에서 안 살고 싶어? 오빠 독신주의야? 라고 묻는 저를 정말 놀란 눈으로 보기만 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휙 돌아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좋다고 웃으면서 나간 딸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들어오니 부모님은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라고요. 사실 제 가방 안에는 남편이 프로포즈하면 주려고 준비해간 커플 팔찌가 있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갔는데 주지도 못하고 들어온 거죠. 연애를 못하고 여자 마음을 몰라서 그런다기엔 너무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랑 육아 전쟁 중이었던 언니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야 됐어 결혼? 하지 마. 애? 낳지 마.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이다. 민석이가 똑똑한 거야. 라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 유일한 연애 상담처인 언니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자 저는 점점 더 골이 났습니다. 남편에게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문자로 이야기 좀 하자며 제발 연락 달라고 보내오더라고요. 하지만 골이 날 대로 난 저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일부러 일찍 와 기다리는데도 모르는 척 혼자 가버렸고요. 퇴근할 때도 와서 기다리는데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 아예 저희 집 배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너희 싸웠지? 진이 저게 성격이 가끔 저렇게 고를 내. 민석이가 이해해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대충 옷을 챙겨 집 앞 카페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나가려는데 엄마가 그래도 밥은 먹고 싸워라. 민석이 속 많이 썩었나 보다. 얼굴이 홀쭉해졌네. 라며 잡으셔서 밥을 먹고 집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걸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썩들썩거리는 느낌이나 봤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터져 저희는 길에 서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대로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 겨우 진정을 하고 카페에 가 앉았습니다. 동요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서로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오빠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억지로 붙들고 하고 싶지 않아.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며 갑자기 소리 높여 말을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휴지를 건넨 남편은 나는 너가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거지. 생각해보니까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려면 결혼하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너 없이 못 살아. 라며 저보다 더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엉엉 울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커플 팔찌도 나누어 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원래 알고 지냈으니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허락을 받았고 축하까지 받았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은 밖에서 뵀는데 인사를 하는 내내 불편해하셨지만 잘 부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집만 들리고 시댁엔 가지 않고 전화만 해도 된다고 해서 좀 놀란 것 말고는 이상하거나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언니와 형부와도 만나면 조카들과 잘 놀아주었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자주 놀러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과 잘 놀아줘서 조카들도 놀러오라고 전화할 정도였죠. 신혼집도 저희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준비해 주어서 친정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과 후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 형님과 아버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는 형님께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아버님 댁에 다녀올까?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다녀왔잖아.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도 드려야 하고 라고 했더니 뭐하러 내가 나중에 혼자 다녀오던지 할게. 아버지 재혼하신 분도 불편하시고 누나도 바쁘고 라며 말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여 형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마워. 근데 민석이 말대로 해. 괜히 힘든데 고생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게 편한 것 같아. 말이라도 고마워. 라며 친절하게 대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형님의 말에 내심 서운했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나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도통 곁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정도가 더 심하셨고요. 늦둥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들도 오시지 않기도 해 형제가 적은 집인가 보다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언니네 가서 조카들과 실컷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 애들 되게 좋아한다. 이러다 애 막 다섯 낳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말하는데 남편은 난 애들은 좋아하는데 아이 낳는 건 좀 생각해보자.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내 자식은 좀 이라며 어색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여태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꼭 낳아보고 싶었기에 난 가정의 완성은 아이라고 생각해. 부모가 된다는 건 그만큼 희생도 해보고 주기만 하는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경험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쓸쓸히 웃으며 그래, 진이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맞아, 문제는 나지. 아빠가 된다는 건 그만큼 더 책임지고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는 건데 그게 자신 없어. 좋은 삼촌이나 이모부는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생활이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완성이 어디 있어. 그래도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하나만 낳아서 기르자. 진이 닮은 예쁜 딸이면 좋겠다. 라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교제도 결혼도 다 제가 먼저 하고자 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출산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래 그럼 그냥 우리끼리 살아. 나도 승진 앞두고 심란해서 이야기해봤어.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공주가 뱃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시기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기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며 유난스럽게 힘들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음식이 먹고 싶어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약을 먹지는 않고 힘들다 힘들다 하며 버티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과 가까운 교회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고 나갔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보리밥집이 있거든요. 그 집 문을 딱 들어섰는데 구역질이 올라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문 밖에 나와 가자. 여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청국장 냄새가 심해. 다른 거 먹자. 라며 인상을 쓰고 코까지 부여잡은 저를 보신 엄마가 너 혹시 테스트기 해봤어? 라고 하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얼른 수첩을 꺼내 체크해보니 벌써 2달이나 생리가 없었더라고요.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 보리밥집은 못 가고 집 근처로 다시 돌아와 약국에 들러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남편과 부모님께는 소화제 산다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냥 집에 가서 먹고 가라고 하셔서 일단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는 동안 조용히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선명하게 2줄이 뜨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 이것 봐! 이것 봐! 라며 달려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막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엄마는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쓸쓸한 얼굴을 봐버렸기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임신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했던 제 기대는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남편은 쓸쓸해하긴 했지만 성실히 남편 노릇을 했습니다. 검진 때마다 같이 갔고 각종 영양제를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보거나 태동을 느껴보라는 제 성화에도 미간에 흐린 듯한 주름을 잡으며 떨떠름해 하곤 했습니다. 아이 성별을 넌지시 알려주시는 의사 선생님 말에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라고 약간의 미소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태담을 자주 해주면 혹시나 부성애가 생길까 싶어 책을 읽어주라고 하자 뱃속에서 들려봤자 얼마나 들리겠어. 천사 같은 엄마 목소리를 읽어주는 게 더 좋지 라며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기색을 하면 그제야 저를 위해 겨우 해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를 챙기긴 했지만 아이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 챙기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제 곁에서 눈물을 보이던 남편은 아이를 안겨주자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신생아실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따로 아이를 보러 가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를 기르면서도 제게 필요한 여러 가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기거나 부탁을 거절 한 번을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저 제 편의를 위해 맡기는 아이는 봐주었으나 먼저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하면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남의 아이 보는 것 같이 대면대면하며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이 더 들쑥날쑥하는데 남편까지 그러니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변함없이 잘하니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형님과 아버님께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아이를 보러 온다거나 아이를 보여주러 와달라거나 하는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친구들이 말하는 시집살이가 없어서 좋긴 했지만 너무 무신경한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그 지경이 되니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집착하게 되고 뭐든 더 좋은 거, 더 비싼 걸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따로 말도 없었고 그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빠와 친가 식구들의 빈자리를 친정 식구들과 어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점점 아이 물건으로 채워졌고 저의 친정 나들이는 더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반쪽짜리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5살이 되어 이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유치원에 넣겠다며 엄마 아빠 저까지 줄을 서 겨우겨우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야, 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부가 애한테 해줄 게 없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이에게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남편과 마주치면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제 바람대로 밝고 예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애교도 많고 영리해 유치원 행사에서 다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웅크리고 앉아 다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정이가 많이 아파. 되도록 빨리 와. 라고 끊었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가며 저와 아이는 둘 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증상과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맹장염이네요. 긴급 수술해야겠어요. 라며 아이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수술복을 입히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남편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하러 가야 하니 얼른 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고요.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입원실에 입원해 아이가 마취에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 때까지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낑낑거리는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수정이 좀 어때? 내가 가려고 했는데 회식이 있어서 못 갔어. 오늘만 당신 고생해. 내일은 주말이니까 내가 좀 가서 있을게. 라고 하는데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안민석, 너 지금 남의 아기 이야기하니? 나 혼자 수정이 나왔어? 쟤 선수정 아니고 안수정이야. 지금 너 새끼가 맹장 터져서 수술하고 마취약 맞고 진통제 맞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약 기운에 자는데 회식? 너 사이코패스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애가 아파. 아프다고! 라며 복도 끝 휴게실에서 겨우겨우 꾹꾹 눌러가며 말을 하는데 도저히 말이 좋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러게 난 자신 없다고 했잖아. 미안. 이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 그랬지.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수정이 너만 아니면 눈치 보고 살 일도 없어. 너 같은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난 수정이 엄마로 살 거니까 우리 그냥 이혼해. 이대로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다른 사람에 낳은 것도 아니고 남편 애 낳아 기르면서 자존심 상하게 왜 혼자 전전긍긍하고 사니? 우리 그냥 헤어지자.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미안. 내 딴엔 노력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 수정이가 예쁜 아이이고 진이 너가 아이 키우느라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난 진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수정이에겐 사랑을 못 주는 대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려고 했어. 그런데도 부족했겠지. 나도 내가 이상한 것 알아. 하지만 그만큼도 나에겐 엄청난 노력이었다는 걸 알아줘.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미안해. 라며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면서도 남편이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항상 성실히 가정의 틀 안에서 있었습니다. 단지 저와 남편 둘만의 가정인 것처럼 할 뿐이었죠. 아이와 관련된 것은 항상 한 발자국 떨어져서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원인을 모르니 억누르고 있다가 아이 맹장 수술로 폭발한 것이었고요.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 오후에 실밥을 풀고 퇴원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친정에 와서 아이를 낮잠 재우면서 엄마와 언니에게 있던 일을 이야기하자 엄마는 우셨고 언니는 혹시 제부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뭐 안 좋은 기억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시대 결혼식 이후에 얼굴도 안 보고 산다며. 시누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외아들을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 제부 몰래 시누이 만나서 물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괜히 겁이 나 주저하던 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정말 이혼을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언니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수정이 엄마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을 하기에 앞서 수정의 아빠와 형님,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혹시나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찾아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그 후로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내가 그쪽으로 갈게. 가서 전화할게. 라고요. 그리고 2시간 뒤 형님의 도착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심장이 목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형님,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라며 말을 시작해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한 아이를 두고도 회식한다며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남편을 볼 자신이 없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형님은 제게 손수건을 건네시며 힘들었겠네. 걔도 참. 맞아. 우리 가족 이상하지. 민석이는 돌아가신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고 돌아가셨거든. 거기서부터 이 이상함이 시작된 거야.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엄마가 임신을 하셨어. 엄마 아빠는 나이 차가 많이 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외출이 많으셨지. 그러더니 아들이라며 아이를 낳으신 거야. 그 시대에 늦게라도 아들 낳았으니 대단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서부터 아버지, 하물며 나까지 민석이를 안 예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걔가 한 5살인가 6살 때쯤 한 남자가 찾아왔어. 자기 애 달라고. 자기가 애를 못 낳는데 자식이 예쁜이라 데려가야겠다며. 집안이 난리가 났지. 남자 말이 사실이었거든. 엄마랑 아버지는 그 길로 이혼을 하신다고 했어. 이혼하고 나가기 전까지 아버지는 온갖 분노를 민석이에게 쏟아부었어. 진짜 내가 봐도 아버지가 괴물 같았다니까.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이는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잘 부탁한다면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더 민석이를 구박했어. 뭐든 다 민석이 탓이라고 하면서 너 같은 더러운 피는 죽는 게 낫다면서. 라면서 형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엄마도 미웠지만 아버지도 미웠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민석이를 감싸고 키웠어. 애가 무슨 죄니? 그렇게 지내던 게 한 5개월쯤 됐을까?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면서 연락이 왔더라. 남자랑 도망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거지. 남자가 보험 일을 했는데 둘 앞으로 보상이 나왔더라고. 난 그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민석이한테 다 양도했지. 엄마한테 받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 돈으로 민석이 학비로도 쓰고 장가갈 때도 보태고 했다더라. 아버지도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하시면서 고아원에 보내자고 하시기도 했는데 내가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방 구해서 따로 나와 살았어. 엄마는 같으니까 내 동생은 동생이잖아. 그런데 나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으니까 정을 주고 못 키웠어. 엄마는 좋은 분이긴 했거든. 보험 든다고 오고 가다가 그런 일까지 벌이긴 했지만 이라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올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민석이가 결혼 전에 올케는 모르게 하고 싶다고. 그런 거 모르게 해서 그저 밝게 살게 하고 싶다면서 제발 결혼식만 참석해달라고 사정을 했어. 그러더니 얼마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전화해서는 아버지처럼 아이에게 굴까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면서 내가 무슨 죄냐고 울더라.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괴물이 될까봐 두렵더래. 옳게 이제 와서 덜컥 이런 얘기하면서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민석이 이대로 올케랑 헤어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올케도 힘들겠지만 이혼은 좀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라며 우시면서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간의 이야기들의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 아이를 더 부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제가 없는 게 티가 나지도 않을 만큼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 집에 혼자 남아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퇴근을 해서 돌아온 남편은 절 보더니 왔어? 라며 물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 아까 형님 만났어.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알고 당신과 정말 이혼을 해도 하고 싶었어. 그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설마 당신 부모님 일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 볼까봐? 라며 묻는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상담받자. 가족 상담이든 부부 상담이든 받고 고쳐보자.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잖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수정이도 아빠 기다려줄 거야. 얼마나 의젓하고 착한 아이인데. 라고 하자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었겠더라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비난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했으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여자를 안 만나려고 했대요. 그러다 제가 좋아졌고 저랑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는 낳지 말자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대요. 다 제 덕분에 누리는 호사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처럼 굴어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돼서 아이의 신경을 끄고 저만 위하면서 살고 싶었대요. 차라리 무관심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 자신도 아버지가 무신경하니 관심을 주지 않아 괴로웠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이에게 미안했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됐어.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라며 응원해줬습니다. 주변에 좋다는 클리닉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담을 받았죠. 처음에는 저와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남편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아이와 가까워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남편이 오전에 상담을 받고 오면 아이와 공원에 가보기로 약속을 하고 갔기에 상담이 끝날 무렵 저와 아이는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두고 온 게 있어 아이에게 친구들과 놀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주변 엄마들에게도 부탁을 하고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 수정이 놀이터에 있어. 내가 두고 간 게 있어서 거기서 수정이랑 기다려. 금방 내려갈게.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간 놀이터가 시끌벅적해서 가보니 남편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다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얼른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니 이 자식이 우리 수정이를 쫓아다니면서 자전거로 겁을 주잖아.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라고. 너 우리 수정이 다치면 책임질 거야. 너희 부모님 어디 계셔? 모시고 와. 라고 저도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품에 안긴 아이가 웃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아이에게 다음부턴 조심해.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너희 부모님께 쫓아갈 줄 알아. 라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대로 공원으로 갔죠. 가면서 남편이 아버지가 나 어릴 때 누가 날 괴롭히면 그렇게 해주시던 게 기억나더라. 그러다 무서우셨을 때였는데도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였는데 애들이 날 놀리면 쫓아가서 물을 뿌리시면서 쫓아내 주셨어. 우리 수정이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도와달라고도 못하는데 그 기억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전거 앞으로 뛰어가게 되더라. 나도 아빠는 아빠인가 봐. 라며 웃더라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점점 수정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 상담을 받아야 했죠. 그렇게 남편과 수정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저 빼고 두 부녀가 데이트를 다닐 지경입니다. 우리 딸 오빠들 보러 갈 때도 제가 아니라 아빠와 가는 게 편하다고 하니까요. 그럼 남편은 그 오빠들이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따라다니면 어쩌려고 거길 자꾸 가? 라고 하면서도 또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딸 바보이지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도 행복도 지켜지더라고요. 요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도저히 안 맞춰지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돌아봐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